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6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 볼까요? 나무목과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학교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귄다. 학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예. 다음 사길교와 고을읍, 고을읍과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고을 가까이에 있는 들교. 다음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수레그에서 사길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수레를 서로 비교하다 해서 비교할 교. 다음 옆에 칠복과 앞에 효도 효의 변형이죠. 효도 효로 구성되어서 칠복 채찍을 잡고 노예를 가르쳤다.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교육을 시켰다 해서 나온 가르칠교. 다음 나무목과 높을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높은 나무를 높은 곳에 걸쳐 놓는다. 다리교.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화살시와 높을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화살을 바로잡는 모습에서 바로잡을 교. 다음 장인공 옆에 숨내쉴 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공교할 교, 재능이 뛰어나다. 공교할 교. 다음은 입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입구죠. 입구는 입으로 말을 한다. 입으로 씹다. 이런 입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부수자입니다. 다음 요 위에 옷의가 들어가는 가돛 구자, 트롯 구자에서 나온 글자죠. 나중에 옷의가 빠지고 구하다의 뜻이 된 구할구자입니다. 구할구. 밑에 여기 물수부수자죠. 다음 구슬옷과 구할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구슬이 둥근 거죠. 그래서 공구. 다음 칠복과 구할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구원할 구,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할 구. 그 다음 팔꿈치를 굽힌 모양에서 한 획을 그은 지사자. 아홉을 나타낸다. 아홉구. 다음 구멍혈 부수에 아홉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아주 구는 최고의 수라 했죠.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에서 연구할 구, 궁구할 구. 다음은 눈물 흘리는 모양 환. 밑에 소리를 나타내는 절구구에서 음을 빌린 올빼미죠. 위에 올빼미가 나무 집을 해치는 모양인데 오래되었다는 뜻으로 가차된 거죠. 예구. 예구. 구에서 음을 빌렸으니까 형성자죠. 다음 입구와 요 글자가 규자의 얽힐 규자의 줄임자죠. 노건이 이렇게 두 개의 노건이 이어져 있는 모습에서 말이 이어진다 해서 걸귀구, 걸귀구, 구절구 이런 뜻이 되죠. 학교교, 들교, 견줄교, 비교할교, 가르칠교, 다리교, 바로잡을교, 공교할교, 입구, 구할구, 공구, 구원할구, 아홉구, 연구할구, 예구, 글기구. 오늘 수업 볼까요? 다시 글기구자가 나왔습니다. 풀을 뜻하는 풀초, 위에 풀초 부수죠. 풀초는 주로 위에 글자의 위에 자리를 잡죠. 그 다음 글기구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그럼 글기구 위에 풀초가 들어갔네요. 본뜻은 풀 이름이나 채소 이름이다. 근문에 와서는 공경경의 뜻으로 가차되기도 하여 구차하다, 진실로의 뜻으로 확장된 자. 그럼 걸기구 위에 불초를 하면은 구차할 구, 진실로 구 이런 뜻이 되겠죠. 볼까요? 진실로 구. 진실로 할 때 부사어로 쓰이죠.
진실로 구. 다음 손의 모양인 손수와 요 손수 제방변이라 하죠.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글귀구 주로 구성되어 본래의 뜻은 구류, 구금인데 잡다의 뜻으로 차용된 자. 그러면 글귀구 앞에 손수를 하니까 손으로 잡다의 뜻이 된 잡을 구자가 되겠네요. 그죠? 예, 볼까요? 예, 잡을 구. 예, 진실로 구자는 뭡니까? 뭐 구차하다, 구차할 구도 되니까 구차하다 혹은 뭐 구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잡을 구자는 구금, 예? 그 다음에 구치소 할 때 쓰이죠. 손으로 잡는 거니까. 예. 다음 계견과 음을 나타내는 글귀구로 이루어진 형성자. 본 뜻은 개이다. 그러면 계견 옆에 글귀구를 쓰면은 개구가 되겠네요. 본래는 작은 개인데 뒤에 개의 통칭이 된 자. 예, 간단하죠. 계견 옆에 글귀구가 들어가면은 개구가 되죠. 개구. 제가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계견이 들어가면은 글귀구가 들어서 개구, 말마가 들어가면은 말구, 쥐서가 들어가면 쥐군데 말마가 들어가면은 망아지구, 쥐서가 들어가면 쌍지구이기 때문에 개구는 강아지구도 되죠. 이때 글귀구는 공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포에서 새끼를 에워싸는 모습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개구 혹은 강아지 구자입니다. 여기 있는 등장한 글자들은 모두 글귀구의 썸을 빌린 형성자죠. 개구로 구성된 자는 뭐가 있을까요? 황구, 누런개, 그 다음에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예. 계명구도, 닭울음 소리를 내고 개 흉내를 내면서 도둑질하는 맹상군에 나온 고사 이야기죠. 예. 진실로구, 잡을구, 개구. 진실로구는 불초의 부수, 잡을구는 손수의 부수, 손으로 잡는다. 개구는 개견의 부수에서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 형성자입니다. 예. 다음 원래는 뜸구의 고자이다. 자행은 누워있는 사람의 등에 쑥뜸을 뜨면서 병을 치료하는 모습이다. 후에 와서는 대부분의 시간이 장구하다는 뜻으로 가차된 자는, 원래 요 글자가 불화, 그죠? 불화 위에 뭡니까? 위에가 오렐 구자이죠. 불을 오랫도록 화력을 제공하는 게 뭡니까? 뜸 들이는 거죠. 한의원에서 뜸 구자. 예. 한의원에 가면 뜸을 하거나 아니면 침을 놓거나 이렇죠. 예. 뜸을 해가지고 불을 오랫동안 화기를 넣어서 뜸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불화가 사라졌다. 그래서 장구하다의 뜻이 된 글자 오렐 구. 그러니까 이 뜸구자가 뭡니까? 어려운 듯하지만은 불을 오래 쬐는 거죠. 예, 이해되죠? 오렐구. 오렐구는 주 이렇게 발음되면 되죠. 오렐구. 예, 오렐구자도 지사자입니다. 예, 장구하다, 영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예. 다음은 근문의 자형은 윗부분이 소정이고 아래에는 두 손이다. 그 두 손으로 음식물을 담은 반찬 도구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 본뜻은 음식을 준비하다, 술자리를 마련하다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구비하다, 완비하다의 뜻을 갖게 된 자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조개패죠. 위에 조개패는 화폐의 모양을 뜻한 자인데 소정의 줄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 소정의 줄임자. 예. 그러니까 조개패에다가 손수가 들공이 형성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구비하다의 뜻이 된 글자인데 볼까요? 예, 가출구가 됩니다. 가출구. 조개패에다가 들공. 화폐를 손으로 드는 모습인데 여기선 조개패가 화폐가 아니라 소정이다. 소절득으로서 음식물을 다 갖춘 거죠. 그래서 구비하다, 완비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소정이
그러니까 조개패가 소정의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조개패 옆에 칼도를 하면은 법칙칙이죠. 법칙칙. 그때 앞에 그 조개패가 아니고 소정이 뭐 소정의 줄임자죠. 소정 옆에 칼도를 했다. 뭐예요? 솥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여기서 삶아 죽이겠다. 그래서 솥에다가 벌을 내리기 때문에 소정이죠. 소정은 부수자이지만은 옛날에는 솥의 크기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큰 솥이 있다는 것은 임금의 권한이 높은 거죠. 우리 절에 부처가 큰 부처가 있어도 유명하듯이 항우가 나 반란을 일으킬 때 무쇠솥 삼천건 무쇠솥을 들었다 하는 것은 소철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조를 뒤바꾸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소정의 줄임형은 조개패다. 여기 조개패에서 손으로 소철 소철을 들고 음식을 구비한 것이다. 가출구 중국어 발음으로는 주로 발음됐죠. 다음 자 가출구를 하다 알면 또 서비스가 나오네요.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가출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출구로 구성된 형성자 본뜻은 함께하다 인자는 이는 가출구라면은 요 앞에 사람인 하면은 함께 구가 되겠네 그죠? 볼까요? 함께 구 가출구라는 것은 뭐 갖추었다니까 뭐 구색을 갖췄다 가구점이다 이럴 때 가출구가 쓴다면은 함께 구는 구존 다 함께 보존돼 있다 구현한다 함께 나타낸다 할 때 함께 구 중국어 발음은 주로 같이 나네요. 오렐구 가출구 함께구 다음 볼까요? 소전의 자형은 물품이 많음을 표시한 물건품 물건품자는 마치 뭡니까? 운동회나 학교 행사 때 상 주려고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 같죠. 물건을 담는 기구를 표시한 상자방 이것도 부수자죠. 상자방 상자 안에 물건을 넣은 거죠. 본뜻은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 상자 안에 물건을 넣어둔다 이 말이죠. 이후에 의미가 확장되어 나누다, 구분하다, 구역 등으로 쓰이게 된 자는 그러니까 상자방 안에 물건 품자가 들어가면은 구분할 뭐가 되겠네요. 그죠? 구분할 구역이니까 구분할 구가 되겠네요. 볼까요? 구분할 구, 지경 구. 구역이니까 지경. 중국 발음으로는 오, 오, 오 이렇게 발음 되죠. 간접자에서는 입구를 곱하기로 입구 셋을 곱하기로 줄여놨죠. 구분할 구. 구분할 구로 구성된 단어는 구간, 구분, 지구, 땅의 이렇게 땅을 구분한 거. 구분할 구를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분할 구로 구성된 형성자가 많습니다. 자, 밑에 바로 나오죠. 말마와 음을 나타내는 직영구, 추, 이것은 우로 발음되는 직영구 추를 했죠. 우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빨리 달리다인 자는 말마 옆에 직영구, 구분할 구자를 넣으면은 빨리 달린다. 그런데 빨리 달린다도 되고 또 뭡니까? 몰다는 뜻도 됩니다. 몰구 말을 몬다. 빨리 달리도록 몬다. 몇 마리? 3마리. 그렇죠? 볼까요? 몰구 추 되죠? 추와 같이 발음돼요. 몰구 말을 몰아간다. 몰구 구사한다. 구축한다. 선구자 할 때 이렇게 쓰죠. 요게 구분할 구, 직영구에서 말마가 들어가면은 몰구. 옆에 하품음이 들어가면은 구라파구. 앞에 뭡니까? 옆에 세조가 들어가면은 갈매기구. 앞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노래할 구. 이렇게 구자가 쭉 달아 나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형성자 단원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갑골문의 자형은 작은 두 동산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시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본뜻이 작은 동산인 자는. 자, 여기 밑에 바닥에 흙덩이가 한 줌 있으면 뭐예요? 흙토죠. 흙토기가 두 줌 있는 거죠. 세 줌 있으면 뭐예요? 매산이죠. 두 줌 있어서 작은 동산, 언덕이죠. 언덕. 언덕 뭘까요? 언덕구겠죠. 볼까요? 언덕구입니다. 언덕구. 추 할 때 언덕구. 예. 언덕구 옆에다가 고을읍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것도 언덕구, 땅 이름 구가 되죠. 땅 이름 구. 예. 이 대구 할 때 구자를 이 언덕구 옆에 고을읍을 하죠. 예. 고을읍을 하는데 대구는 원래는 이 언덕구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 언덕구자가 공자 이름이 공구죠. 그래서 공자 이름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이 고을읍을 넣어가지고 구자가 된 겁니다. 대구는 공구, 공자 때문에 이름을 피해서 이름을 짓게 된 곳이죠. 네. 대구죠. 대구. 장음으로 해서 대구가 아니고 대구. 네. 언덕구. 언덕구는 뭡니까? 구릉 뭐 할 때 쓰죠. 구릉, 언덕. 사구, 모래 언덕, 사구 할 때 쓰죠. 몰구는 뭐 구사한다, 구축한다, 선구자 이럴 때 쓰죠. 구분할 구는 구간, 구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구분할 구에서 음을 빌린 몰구, 흙 두 덩이의 모습을 본뜬 언덕구. 간단하죠. 다음 볼까요?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놀랄구, 추로 되죠. 놀랄구로 구성된 형성자. 그러면 마음심이 요 앞에 들어갈 거고 놀랄구니까 마음으로 무서워하겠죠. 본뜻은 두려워하다. 그럼 두려워할 구가 되겠네요. 원래 있는 여기 세초가 들어갔으니까 놀란 새의 형상에서 앞에 마음을 더하여 두렵다는 뜻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원래는 새가 놀란 건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놀란 걸로 바뀌었죠. 볼까요? 두려워할 구. 두려워할 구는 중국 발음으로는 쭈로 발음됐죠. 쭈. 두려워할 구. 마음으로 놀랐다. 두렵다. 두려워할 구로 구성된 단어는 뭐 송구스럽다. 의구심이 간다. 계구, 경계하고 두려움을 경계한다. 이럴 때 쓰이죠. 다음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짤구, 고우로 구성된 형용사. 짤구는 뭡니까? 밑에 두제가 있고 위에 우물정이 있죠. 두 번 나무를 얹어놓은 거죠. 짜놓은 거죠. 글자가 그렇게 보이죠. 나무를 얽어 막은 석가래 모양. 그래서 얽다의 뜻이 된 글자. 나무목, 짤구 앞에 나무목을 하면은 얼굴구가 되겠네. 그죠? 얼굴구 볼까요? 얼굴구. 중국 발음으로는 꼬우 됐죠? 구성하다, 구조, 구축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얼굴구. 다음 원래는 혹혹으로 썼다. 자형은 무기인 창과 창을 들고 입구. 이는 입구는 작은 입이 아니고 큰 입구이겠죠. 마을의 마을을 지키고 있는 모습. 뒤에 와서 글자 주위에 다시 사각형의 테두리 하나를 덧붙여 영토를 표시한 자. 요거는 입구와 창가로 구성되는데 여기 나중에 바깥 테두리를 넣은 뭘까요? 혹시나 하는 땅에서 구역을 확실히 표시한 거죠. 테두리를. 그래서 나라의 영토를 표시한다. 나라 뭐겠어요? 나라 국자죠. go 나라국. 나라국자는 왜 기역 입성 발음이 됐을까요? 중국 발음은 입성이 없으니까 고로 발음됐고 나라국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혹에서 음이 나왔죠. 기역 받침.
혹시나 하고 의심이 가니까 테두리를 그어서 이건 내 땅 표시한 게 나라 국자다. 재밌죠? 예. 혹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뭡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의혹될 혹입니다. 예. 나라 국 입성 발음이 됐죠. 예. 두려워할 구는 놀랄 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마음심과 그다음 얽을 구는 나무목과 짤구로 그래서 나무로 짰다. 나무로 얽었다. 얽을 구. 그다음에 혹시나 하는 땅의 지역을 지키는 땅을 바깥 테두리를 넣어서 나라의 힘을 표시한 나라국 회의자죠. 예. 다음 볼까요? 입구와 좌측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좌측은 자니까 그죠? 규범이나 법도를 표시한다. 자가 표준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준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30cm 자는 저 옆 동네 가도 맹 30cm 자가 돼야지. 거기 가서는 20cm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입구는 말을 경솔하게 하기 쉬우므로 좌측으로 구속한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국면, 관청의 부서의 명칭을 뜻하게 된 뜻으로 가차된 자는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입구가 좌측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 예. 그리고 좌측의 요 그대로 요 모양이냐 이 다리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글자의 혼돈을 피할 수 있죠. 볼까요? 판국, 방국인데 좌측이 이렇게 안 뻗고 여기서 이렇게 뻗었죠. 살포 모양으로 이렇게 됐죠. 이것도 이 입구와 이게 좌측자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말을 구속하는 거. 방국 뭡니까? 방송국, 우체국 할 때 쓰이죠. 예. 그 다음에 판국은 뭡니까? 바둑판. 바둑 두는 것을 대국한다 그죠? 판을 마주 놓고 바둑을 뜬다 가지고 판국, 방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입성이 없으니까 주로 발음되죠. 주. 예. 판국, 방국은 입구와 좌측으로 구성됐다. 자는 규정이 엄격하다. 그래서 관청의 부서, 방국, 판국이 됐다. 예. 방송국, 아니면 국한한다. 우체국, 대국, 판국 쓰이죠. 예. 다음 불초와 음을 나타내는 움킬국, 국자도 입성 발음이니까 주로 됐죠. 주. 형성자로 본뜻은 식물 이름으로 국화를 통칭한 자. 그러니까 움킬국에서 위에 불초를 넣으면은 국화국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국화꽃이 기억납니까? 국화꽃이 어떻습니까? 손을 움켜쥐는 주먹을 이렇게 움켜쥐는 모습으로 국화죠. 재밌죠? 예. 그래서 국화 모양의 손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을 움켜쥔 모습에서 불초를 하니까 국화국이 되는 거죠. 볼까요? 예, 국화국. 예. 자, 위에 불초가 들어가서 국화국이고, 예. 이 움킬국 앞에 손수를 넣으면은 손을 움켜쥐다, 원래 움킬 국자가 되는 겁니다. 손을 주먹을 쥐었으니까. 재밌는 글자죠? 예. 국화국은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모습을 본뜬 글자다. 예. 국화는 가을에 피는 국화로 사군자에 들어가죠. 국화는 보통 일반 식물들은 서리가 내리면 다 시들죠. 국화는 서리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죠. 그래서 오상고절이죠. 예, 서리가 내린데도 거만하게 딱 절개를 지키는 게 국화다. 그래서 사군자에 속한다. 또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죠. 또 국화는 술을 담죠. 그래서 앞에 그 보리맥을 하면은 움켜질 국 옆에 앞에 보리맥을 하면은 누룩국이 되죠. 술 담는 거. 국화국. 움킬국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 입구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다스릴 유운으로 구성되어 명령을 반품을 표현하였다. 본래의 뜻은 군주,
국가의 최고의 통치자는 다스릴 윤 밑에 입구를 했다. 예. 다스릴 윤이 뭐냐? 다스릴 윤은 요 해초리고 여기 또 손 모양이죠. 손에 지휘봉을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부윤입니다. 부윤. 부윤은 일개의 군수죠. 군수. 이 입구를 하면은 군주니까 임금군이 되죠. 임금은 명령을 내리는 거고 부윤은 임금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재밌는 자죠. 볼까요? 예. 임금군 회의자입니다. 그죠? 예,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은 부윤들이 군수들이 임금의 뜻을 가서 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긴 다스릴 윤도 되고 만윤 성씨도 되죠. 예. 임금군. 임금군으로는 뭡니까? 군주, 뭐 성군, 군신 이런 뜻으로 쓰이죠. 준으로 발음됐죠. 준. 예. 임금군. 임금군 옆에 고럽을 하면은 고을군이 되죠. 임금군 옆에 양양을 하면은 무리군이 되죠. 예, 이런 형성자를 가지고 있다. 더 어려운 자 볼까요? 임금군 앞에 오더이를 하면은 옷군이죠. 치마군자입니다. 치마군, 중국어로 치마군. 예. 자, 판국은 입구와 좌측으로 구성된 회의자다. 국하국은 풀초와 움킬국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임금군은 다스릴 윤과 입구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예. 자, 오늘 학습한 자 볼까요? 불초에다가 걸기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진실로 구, 구차할 구, 그렇죠? 그 다음에 걸기구에서 음을 빌린 손수로 구성되어서 잡을 구, 그 다음 걸기구의 음을 빌린 개견에서 뜻을 가진 개구 혹은 강아지구, 그 다음에 뜸구에서 나온 글자 지사자 오래다 뜻을 가진 오렐구, 다음 소철을 받들고 있는 모습, 음식이 구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가출구, 가출구에 사람이 들어가서 함께구, 물건품이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가서 구분할 구, 직영구, 구분할 구에서 음을 빌린 말마가 들어가서 몰구, 흙 두 덩이를 본뜬 자 언덕구, 마음심 옆에 놀랄 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두려워할 구, 나무목과 옆에 짤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얼글구, 원래는 혹자였는데 바깥에 테두리를 넣어서 창을 들고 지키는 모습에서 바깥 테두리를 넣어서 구역을 지키는 모습에서 바깥 테두리를 넣어 나라를 뜻한 나라국. 다음 자척과 입구로 구성되어서 자는 법도에 맞아있기 때문에 엄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온 판국, 관청의 부서죠. 판국, 방국. 다음은 움킬국에서 음을 빌리고 불초로 구성돼서 손으로 움켜쥐었던 같은 불, 국화국. 국화국은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입구와 다스릴 윤, 부윤이 다스리는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입이 있으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 부윤에게 명령 내리는 사람이니까 임금군이 된 거죠. 자, 진실로 구, 구찰구, 잡을구, 개구, 오렐구, 가출구, 함께구, 구분할구, 구역구, 몰구, 언덕구, 두려워할구, 얼굴구, 나라국, 판국, 방국, 국화국, 임금군. 그렇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